오늘의 뜬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종배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목요일 이 시간에 자세히 다뤘던 윤일병 사망 사건,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군을 질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인권 말살이자 조직적 병폐이고 명백한 살인 행위다 이렇게 분명히 규정을 했고요. 예.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민국 국방장관을 불러갖고 천인 공노할 일이라고 호통을 치지 않았습니까? 네. 왜 은폐하려 하느냐, 그런 책상을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이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국정의 동반 책임자고 또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호통을 치는 모습, 약간 아이러니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정도로 여당에서도 상당히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인가요? 공소장 변경은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던 군이 공소장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애당초부터 상해치사죄로 이 가해자들을 기소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김웅석 그러니까 국방부 법무실장이 오늘 국회에 나와서 이 공판 연기, 내일이 결심 공판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공판 연기를 신청한 뒤에 공소장의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예. 워낙 국민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만 놓고 보더라도 과연 이게 상해치사로 볼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압도적 국민들이 지금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이니까 예. 결국은 국방부가 여기에 굴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됐습니다. 국방부의 은폐 축소가 문제를 키웠다라고 또 질타를 했습니다. 군의 네.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 점을 한번 보죠. 4월에 이게 처음으로 공개가 됐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공개가 됐습니까? 한 대 맞았고 먹고 있던 만두가 기도를 막아서 산소 공급이 중단돼서 사망에 이르게 됐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공개된 윤일병의 사진 혹시 보셨습니까? 보셨으면 아시겠는데 상반신만 노출된 것만 놓고 보더라도 온 상반신 온통이 지금 다 피멍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한 대 맞고 지금 그렇게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냥 육안으로만 봐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렇게만 공개가 됐다고 한다면 이건 명백한 축소 은폐로 봐야 되는 것이죠. 캐자면 얼마든지 캘 수 있었는데 왜 4월에는 그러니까 아주 극히 제한된 부분에서만 공개가 됐느냐? 이거를 당연히 따져 묻는 것은 너무나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의문 제기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군 당국 차원에서 이게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가 있었는지가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 왜냐하면 군에서 그것이 어떤 사망에 이르게 됐건 아니면 다른 사건이든지 간에 민간인의 접근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항상 그러니까 이 진실에 전면적으로 접근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차단되다 보니까 축소 은폐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 부분이 나타냈고 그래서 과거 정권에서 군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까지 만들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에도 축소 은폐의 정황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밝혀야 되는 내용이라고 봐야죠. 예. 온몸에 그 피멍든 상태로 봐서는 글쎄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 정도로 두들겨 맞았다면은 만두를 자기 손으로 집어서 입으로 가져가 씹었을 만한 힘도 없었을 것 같아서. 그러게 말입니다. 예, 만두를 막 입에다 또 혹시 막 구겨 넣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그러게 말입니다. 예. 참모총장 사퇴설도 돌았습니다. 오늘 현안 질의한 거 보니까 권우성 육군 참모총장은 사퇴는 뜻이 없다 이렇게 못을 박는 것 같은데 청와대도 문책보다는 우선은 진상조사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만은 글쎄요 속으로 어떤 생각들을 갖고 이 정도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시는지요? 두 가지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군은 특수조직입니다. 상명하복의 조직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지휘관이 어떤 태도로 나서느냐가 이 문제 해결의 키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대적인 문책 인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점이 한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청와대는 문책보다는 진상조사가 우선이라고 밝혔는데 이미 진상은 나왔어요. 아까 처음에 전해드린 것처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인권 말살이자 조직적 병폐이고 명백한 살인 행위라고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뭘 더 조사를 하겠다라는 겁니까? 물론 세세하게 하위 어떤 사실관계는 더 규명해야 될 부분이 있죠. 예. 하지만 이 사건의 성격이 무엇인가는 이미 집권여당의 대표가 그렇게 규정하고 책상까지 내려친 마당에 무슨 진상조사를 하겠다라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 반문을 하나 던지고 싶고요. 예.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4월입니다. 당시 국방장관이 누구였냐면 김관진 현 청와대 안보실장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어제 이제 그 책상 내리치면서 호통당한 사람은 한민구 현 국방장관인데 당시에 한민구 국방장관은 장관이 아니었어요. 예. 그런데 당시 최종 책임을 져야 되는 국방장관은 청와대를 영전을 했습니다. 아하. 저는 청와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려운 말씀입니다. 네. 예. 자, 그것은 청와대가 이 비판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고, 다른 군대 내에서 인권 침해 사고와는 달리 여론이 이번엔 정말 그냥 가라앉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특히 잘못되어서 문제가 된 그 어떤 핵심에서 국민의 분노를 이렇게 건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점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이건 그러니까 단순하게 피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정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라는 점이 있겠는데요. 본질적으로는 이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계급사회 안에서 나타난 수직적인 폭력 사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가 깔려 있는데요.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건 절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식 언제든지 그러니까 군대를 가야 됩니다. 예. 신체 건강한 아들을 갖고 있던 군대를 보내야 됩니다. 그렇죠.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저도 아들 2명 키우는데요. 걱정돼요. 이런 군대 보내기 싫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이건 남의 일이 아닌 거죠. 두 번째는 이것이 군대 안에서 벌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고 양상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계급 질서 안에서 가해지는 어떤 폭력이라고 하는 것들, 즉 간접적인 무형의 폭력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것들이 계속 이게 리마인드가 되다 보니까 자꾸 어떤 자기의 정서를 이 사건에 투영을 시키다 보니까 국민들이 분노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역시 정부나 정치권의 요직에는 군 기피자와 자식을 군에 안 보내고 기피시킨 사람들이 또 잔뜩 앉아 있으니까 아마 국민 여론이 이대로 갈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 신병을 배치를 할 때도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서 배치가 달라진다면서요. 그다음에 똑같은 어떤 장병들 내에서의 위계 질서 이런 것들도 많이 달라진다면서요. 사실 이것도 밝혀야 되는데 이 문제까지 나오면 국민들의 분노는 더 크게 이르게 될 겁니다. 아마도. 알겠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핵심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네네. 김정배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